이 노래를 하면은 같이 하거든요, 친구들이. 그쵸. 아, 요즘은 해봐. 유치원 보내셨나요? 동네에서? 네. 아니요, 영어 유치원 안 보냈고요. 영어 영상 노출을 시킬 때 당연히 영어 영상만 보여주는 게 아니고요. 안녕하세요, 릴리TV의 릴리쌤입니다. 우리 이번 영상에서는요, 대치동 영어 유치원에서 10년 넘게 영어 교육을 하고 계시고, 또 재벌가와 연예인 자녀부터 그 최상위권 학생들 지도하시는 우리 잘 노는 아이가 영어도 잘한다의 저자 제이쌤 최재진 작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지금도 수업을 하고 오셨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 실제 영어 유치원 선택을 할 때요, 학부모님들이 또 어떤 거를 좀 고려를 해야 될까요? 라는 게 궁금하거든요. 네, 사실 강남권은 확실히 영어 유치원이 조금 대세가 된 것 같아요. 어릴 때부터 놀이학교, 이중언어 기반으로 바탕하는 놀이학교를 들어가서 영어 유치원으로 진학하는 그런 과정인 것 같아요. 실제로 이런 말 하면 안 될 수 있는데 국공립 어린이집이 미달이 나는 경우도 정말 많거든요. 이제 강남에서 일을 하면은 목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 최근 이슈였던 4세 고시, 7세 고시 뭐 요런 게 수면 위로 지금 올라왔을 뿐이지, 제가 한국에 돌아왔을 때 한 15년 전이죠. 그때도 이미 있었던 현상이에요. 영어 유치원을 잘 찾으면 괜찮은 곳 진짜 많거든요, 사실. 놀이식 영어 유치원이라던가, 옛날에는 이런 놀이식 영어 유치원이 지금은 국제학교 킨더로 바뀐 트렌드가 있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제 대부분 이제 최근에 저희가 말하는 영어 유치원이라는 거는 학습식 영어 유치원 보통 이야기를 많이 말씀들 하시죠. 왜냐면 놀이식 영어 유치원은 많이 사라졌고요. 그리고 국제학교 킨더는 어머님들이 많이 보내시긴 하는데, 그런 재정적인 게 사실 영어 유치원보다는 조금 더 센 편이기도 하고, 그리고 어머님들이 아웃풋을 원하는데 국제학교 킨더는 사실 아웃풋을 기대할 수가 많이 없는 편이기도 해요. 예를 들면 국제학교 킨더를 나와서 우리가 말하는 3점대 7세 고시를 통과할 수 있는 수준의 아웃풋이 나오기는 사실 조금 힘들거든요. 네,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책에서 썼듯이 영어 유치원은 긴장도가 안 생길래야 안 생길 수가 없거든요, 사실. 왜냐면 리딩과 라이팅을 중점적으로 아웃풋이 반드시 나와야 하는 태생적 한계를 가지고 있어요, 학습식 영어 유치원은. 그래서 처음에는 재밌을 수 있어요, 사실. 왜냐면 아이들이 가면은 저희 영어 배울 때 노래 많이 하고 춤 많이 추고 이러잖아요. 그런데 이게 점점 가면 갈수록 읽기가 강조되고 숙제 양이 많아지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영어 유치원은 긴장도가 굉장히 높은 환경이라는 거를 우선 염두에 두시고 찾아보면은 괜찮은 곳을 이제 한번 알아볼 때 세 가지를, 제가 보통 세 가지를 우선적으로 체크를 하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첫 번째는 원장 선생님의 경력을 먼저 한번 확인을 하셔야 돼요. 원장 선생님의 경력. 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좀 강남권에서 그런 데가 좀 많아졌어요. 어린이집이 없어지고, 그러면은 이 어린이집 원장 선생님들이 뭐 영어 유치원 원장 선생님으로 가 계신다던가, 아니면 유치원 원장 선생님들이 영어 유치원 원장 선생님으로 가 계신다던가, 이런 식의 이렇게 트랜지션이 많이 일어났는데요. 저는 원장 선생님들이 너무 너무 유아 교육만 하신 분들이라던가, 너무 영어만 잘하시는 분들을 찾는 것보다는 밸런싱에 진짜 좀 잘 맞춘 원장 선생님의 경력을 한번 확인해 보라고 저는 추천을 하거든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주세요. 네, 예를 들면은 영어권 나라에서 유아 교육과를 전공을 하고 이 아동 발달의 이해 과정까지 하면서 테솔의 그런 시스템, EFR 환경에서 아이들이 영어를 어떻게 배우는지까지 알고 있는 분들은 사실 외국어 학교나 인가된 국제학교에 가 있는 건 맞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좀 소신 있으신 분들, 그러니까 그런 원장 선생님들은 계세요. 곳곳에 잘 찾아보면은 있으세요. 그래서 제가 요거를 왜 강조를 하냐면,
원장 선생님이 영어를 가르치실 수 있으셔야지만 원어민 선생님이랑 담임 선생님이 티칭하는 거를 평가를 하실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거기에 아동 발달 과정까지 이해를 하면 이 커리큘럼이나 유치원 자체 내에 있는 강사 교육 같은 것도 원장 선생님이 퀄리티 있게 만들 수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 때문에 저는 원장 선생님의 경력을 꼭 확인을 한번 해보시라고 저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구나. 네. 그러면은 또 이제 다른 부분들도 있나요? 네. 저는 좀 우습게도 화장실의 위치를 꼭 확인하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화장실의 위치요? 네, 영어 유치원은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영어 유치원은 정말 긴장도가 높은 환경이에요. 아이들이 긴장을 하거나 이렇게 마음이 평온하지 않으면 가장 먼저 나오는 게 엄마 배 아파요잖아요. 네, 소변을 많이 본다라던가 이유 없이 이 신체적인 통증을 호소할 때가 많아요. 아, 정말요? 네, 긴장도 너무 많이 되고 이러니까 지금도 네, 화장실 수업 중간에 화장실 가는 애들 여러 명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화장실이 어디에 있는지 먼저 확인을 좀 해달라고 해요. 왜냐하면 사실 우리 아이가 영어 유치원 100% 따라가면 좋겠죠. 네, 그렇지 않는 경우가 정말 많고.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저는 좀 화장실에 대한 거를 뭐 OT라던가 상담을 할 때 좀 이야기를 원장 선생님이랑 좀 심도 있게 이야기를 한번 해보는 게 어떤가 싶어요. 예를 들면 교실 안에 화장실이 있는지, 교실 바깥에 복도를 가로질러서 가는 화장실이라면 아이 혼자 가야 되는지, 아니면 수업 중간중간에 내가 화장실을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지, 아니면은 담임 선생님이 데리고 가야 되는 시스템인지. 네, 담임 선생님이 만약에 데리고 간다, 그러면 남겨진 아이들은 누가 볼 것인가? 그죠? 원어민 선생님이랑 1대 다로 있는 것인가? 아니면은 또 다른 이런 플로팅 선생님이라 그러죠. 미국에서는 다른 이렇게 보조 선생님이 왔다 갔다 하면서 아이들의 도움을 줄 수 있는가? 그런 것도 좀 생각을 좀 한번 해보셔야 돼요. 특히 5살 만 3세 친구들이 영어 유치원에 처음 들어가면은 처음 1개월은 진짜 신나게 다니거든요. 신나게 다닐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맨날 가면 춤추고 노래하고 이러니까. 근데 점점 학업 양이라 그러죠. 학습 양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런 부분을 좀 저희가 체크를 좀 한번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 근데 또 우리 영어 유치원에 원어민 선생님들이 또 그렇게 귀하시다고 하는데. 네, 정말 괜찮은 원어민 선생님 어디들 계십니까? 저도 진짜 솔직히 원어민 선생님들 물론 되게 너무 좋으시고 인간적으로 다 그렇긴 한데 이렇게 일적으로는 조금 힘든 부분이 많았거든요, 같이 할 때. 근데 교포 선생님들은 영어도 원어민급으로 되면서 또 이 멘탈리티도 또 이렇게 한국인의 그런 성실함, 네, 맞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저는 사실 교포 선생님이 훨씬 더 일할 때 같이 이렇게 시너지가 많이 나고 그랬었는데, 네. 요즘에 교포 선생님도 그러면은 좀 안 계신가요? 네, 우리 교포 선생님들 최근에 이제 정부에서 시작한 늘봄 교실과 돌봄 교실이 확대가 되면서 네. 정말 많이 데려가셨어요. 그래요? 늘봄, 돌봄의 교포 선생님들이 영어 수업을 하세요? 네, 그 교포 선생님, 왜냐면 시간당 단가도 세고, 중요한 거는 정부에서 하는 게 더 세요? 안 셀 수도 있는데 40분 기준이니까 저희는 1시간 기준이잖아요. 네네네네. 여기는 40분을 한 타임으로 쳐주시더라고요. 시간 대비해서 조금 가격대가 좀 있으니까. 네. 그래가지고 교포 선생님들 많이 가셨죠. 괜찮은 그렇군요. 원어민 선생님들 찾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러면 사실 이게 늘봄이나 돌봄 보내시는 어머님들 입장에서는 학교의 영어 수업이 좀 퀄리티가 좀 좋아지고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또 다르게 생각해보면? 네, 맞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저희 아까 말했듯이 저희 아이가 초등학교에 들어가가지고 그 학부모 면접관이라는 게 또 따로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가봤는데, 네, 석사 받으셨고요. 외국에서 석사 받으신 분이 와서 영어 가르치고 계세요. 그분도 심지어 교재도 내시는 분들이 있어요. 진짜요? 그래서 네, 너무 퀄리티가 좋으시더라고요. 오, 진짜요? 그리고 가격도 저렴하고요. 네, 물론 시수가 좀 적죠. 뭐 일주일에 한 번이나 2번밖에 안 되니까. 그래도 저는 그만한 가격에 이렇게
좋은 선생님을 선생님한테 만나볼 수 있는 것만으로도 아주 큰 장점이 되겠네요. 저도 사실은 솔직히 늘봄 돌봄 아직 저희 아이가 연령대가 아니어서 그런 것도 있지만 좋을까라는 거에 대한 약간의 의구심이 솔직히 있었거든요. 네. 근데 그런 정말 훌륭한 교포 선생님들이 그쪽으로 많이 넘어가셨다면 그런 수업들을 찾아보는 것도 하나의 굉장히 꿀팁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선생님들의 학력과 경력이에요. 아까 원장 선생님의 경력도 좀 봐달라 그랬잖아요. 원어민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얘기했듯이 유아교육을 전공해서 아동 발달 과정을 이해하고 테솔까지 하셔서 아이들이 EFL 환경에서 영어를 어떻게 배우는지를 아시면 좋겠죠. 근데 이런 certified teacher라고 그러죠. 이런 분들은 이미 외국어 학교에 있거나 외국인 학교에 있거나 맞아요. 아니면 인간은 국제학교에 가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네. 그렇더라고요. 현실적으로요. 네. 그래서 그러면 최소한 한국 담임 선생님들 계시잖아요. 이 한국인 담임 선생님들이 유아교육을 전공했는지 아니면 그리고 또 이 원어민 선생님과 상호작용할 정도의 영어 수준은 조금이라도 있었으면 저는 추천을 하거든요.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요. 그래요? 그렇게 일을 할 수가 있나? 네, 있습니다. 네. 왜냐면 티칭을 하시지 않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왜냐면 진짜 아이들 케어만 하시는 한국인 선생님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한국인 담임 선생님들이 원어민 선생님이랑 상호작용을 하면서 이렇게 1년 동안 교실을 잘 꾸려 나갈 수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참 어렵네요. 이게 네. 사실 지금 말씀해주신 게 계속 강남권에만 계셨잖아요. 네네. 저도 사실 제가 이제 영어 유치원을 봤던 거는 강남권이었는데 사실 강남권이 가장 인프라가 좋은 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네. 근데 또 이게 비학군지에서도 영어 유치원을 막 보내고 싶어 하시고 또 사실 수요가 있잖아요. 근데 비학군지에 어쨌든 지금 살고 계시다고는 했는데 네. 어떻게 영어 교육하고 계신가요? 영어 유치원 보내셨나요? 동네에서? 네. 아니요, 영어 유치원 안 보냈고요. 사실 너무 솔직하게 네. 여쭤봤나? 네, 그렇습니다. 저희 아이들 2명 모두 대학 부속 유치원 나왔고, 둘째는 다니고 있고요. 대학 부속 유치원인데 숲유치원이에요. 그래서 숲유치원? 네. 맨날 산에 올라가는 친구들입니다, 사실. 그렇군요. 네. 제가 여쭤봐도 될까요? 네. 물론 이제 계신 지역 때문일 수도 있지만 영어 유치원에서 굉장히 오래 근무를 하셨고 네. 하면은 사실 아이들 데리고 이렇게 영어 유치원 같이 갈 수도 있었는데 왜 영어 유치원 선택 안 하시고 숲 네. 유치원에 갔는지 너무 솔직한가요? 네. 네, 저는 좋은 영어 유치원 정말 많고 그런데 그 단점이 딱 하나라도 있으면 그 단점으로 우리 아이가 고통을 받는 거는 저잖아요. 네, 그래서 딱히 못 찾겠더라고요. 괜찮은 영어 유치원이 있는데 저희 첫째랑 둘째가 기질적으로 예민하기도 하고 네, 굉장히 예민한 친구들이고 그리고 말을 좀 느려요. 첫째가 아들인데 저희 아들은 좀 한국말도 늦게 뗐고 그리고 네, 말 자체가 느립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엔 우리 아들은 말하는 거 보니까 영어 유치원에 가면은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을 친구인 거예요. 완벽주의 성향도 너무 강하고 이래서 이제 자기 읽기나 쓰기가 자기 마음대로 안 나오면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을 것 같더라고요. 그러시군요. 네, 그래서 영어 유치원을 안 보냈고, 저는 숲유치원이나 대학 부속 유치원이나 병설 유치원을 굉장히 많이 추천을 하는데요. 그 이유는, 컨텐츠를 아이 스스로 발굴할 수 있는 능력을 저는 아이들이 키웠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저희가 이제 학군지에 있다 보면 3점대 영어 학원이라고 3점대 영어 학원이라고 그러죠. 3점대 영어 학원이 물어보는 게 사실 빤해요. 7세5시라 그러는데 왜냐면 7살이 대답할 수 있는 수준이 뭐가 있겠어요? 너가 제일 좋아하는 계절은 언제야? 너가 부모님이랑 여행 갔을 때 가장 인상 깊었던 패밀리 트립은 뭐야? 요 수준이거든요. 근데 이게
템플릿을 통해서 외우는 아이가 되지 않았으면 저는 좋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저희 아이가 자기만의 컨텐츠를 갖는 거를 먼저 우선적으로 생각을 했어요. 영어는 그 다음 일이지. 자기만의 컨텐츠가 없는 아이가 영어만 잘한다고 해서 좋은 게 있나? 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영어 유치원을 그래도 또 보내고 싶으신 분들 있잖아요. 어떤 학생들이 좀 가야 영어 유치원에서 잘 적응을 하고 좀 영어 유치원의 그런 수혜를 좀 받을 수 있을까요? 영어 유치원은 영어를 잘하는 애들이 가야 돼요. 영어를 잘하려고 가는 거잖아요. 네, 영어를 잘하는 애들이 가야 됩니다. 아. 네, 그래야지 영어 유치원에서 주는 그런 컨텐츠를 자기 걸로 만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엉덩이 무거운 여자친구들, 1, 2월생들 그런 친구들 추천을 하고요. 아들맘이다. 제가 첫째가 아들이거든요. 조금 다시 한번 고려를 한번 해보세요. 왜냐면 잘하는 아이들이 정말 많아요. 아들도 잘한다. 저는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아들들이 사실 숨유치원 가면은 굉장히 사랑받을 아이들이 영어 유치원에서 고통받는 아이들을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네, 사실 아까 앞서 말했던 수업 중간에 화장실 가는 친구들 네, 한 3명 중 2명은 아들이고요. 네, 그런 거를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사실 저희 첫째 아들은 그런 같은 맥락으로 영어 유치원을 고민을 안 했어요. 근데 저희 둘째 같은 경우에는 1, 2월생 여자아이거든요. 그리고 언어도 굉장히 빠른 편인데 이 친구였으면 영어 유치원을 제가 한 번은 고려해 봤을 것 같아요. 이 친구가 첫째라면. 근데 이제 둘째잖아요. 둘째는 항상 좀 발로 키우고 있죠. 발로 키우고 있어가지고 둘째는 지금 오빠가 나왔던 숨유치원에서 열심히 개구리 잡고 올챙이 어떻게 크는지 관찰 잘하고 네, 가재 잡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면 영어 교육은 또 따로 해주시고 계신가요? 네. 영어 걱정이 될 것 같긴 하거든요. 그럼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영어 노출 위주로 많이 시키고 있어요. 저희가 저희가 학습이라는 단어를 보면 네. 학은 배우는 거고 습은 맞아요. 습득하는 거잖아요. 저희 아이들은 지금 습득의 단계에 있어요. 그래서 크게 이렇게 제가 생각을 해봤을 때 어렸을 때는 제가 유치원에서 근무를 했으니까 nursery rhyme 같은 그런 이렇게 인치 빈치 스파이더 이 노래에 맞춰서 그냥 아이랑 같이 즐겁게 소통을 했고요. 그리고 영어 영상을 노출을 시키기 쉽진 않았지만 저희가 아시다시피 저희가 애가 둘이거든요. 저도 설거지를 해야 할 때가 있고 설거지를 해야 할 때가 있고 저도 방 청소를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요. 요리를 해야 되고요. 그럼요. 그래가지고 그 시간에 잠깐 10분에서 15분 정도 틀어줬어요. 그러니까 그때 영어 영상을 노출을 시켰고 영어 영상 노출을 시킬 때 당연히 영어 영상만 보여주는 게 아니고요. 영어 영상의 그런 후속 팔로우업 활동 같은 거를 제가 그냥 말로만 했어요. 어떻게 해줘요? 그 영어 영상 유튜브로 너무 많이 이렇게 보는데 네. 사실 저는 좀 영상만 이렇게 계속 보고 있으면 좀 그럼요.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럼요. 어떻게 해주셨어요? 그럼요. 저 같은 경우에는 피규어를 굉장히 많이 추천을 하는 편이에요. 피규어? 네. 예를 들면 옥토넛 같은 거 있잖아요. 네. 옥토넛을 우리 아이들이 저희 첫째가 옥토넛 진짜 엄청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옥토넛 그런 피규어 같은 거라던가 옥토넛 장난감이 정말 많아요. 그런 걸 이제 같이 이렇게 모아주면은 아이들이 그 봤던 대사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를 합니다. 역할놀이를 해요, 자기 혼자. 그래서 my piano? Yes. Say, DJ Canip. Yes, I'm coming too. Okay. Say. 제 책에도 나왔는데 그런 스샷들을 좀 찍었어요. 네, 그 스샷. 동영상을 보잖아요. 그거를 패드에서 이렇게 스샷을 찍어요. 유튜브로 같은가. 네네. 그리고 그 장면을 이렇게 프린트를 해서 원서처럼 이렇게 같이 읽는 건 아니고 상호작용을 하는 거죠. 그림밖에 없으니까. 그래, 요게 이제 나중 되면은 영어 말하기 할 때 어머님들이 뭔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생활 영어밖에 안 돼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스샷 찍은 거 있잖아요. 그 영어 영상
상황이랑 장면을 묘사하는 걸로. This is Gabby and Kiki. This is Gabby wearing a cat costume. And Pandy is a tree monster. And Kiki is Flandy ghost. They in the kitchen. 공부를 스피킹을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이는 스피킹을 사실 아이가 묘사하는 거지 제가 묘사하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엄마가 영어를 내가 좀 못하더라도 아이가 묘사를 하는 거를 엄마는 잘 들어주면 됩니다. 어떤 현상이 있냐면 아이들이 저를 제가 이제 영어 수업을 하다 보면 유튜브 화면에 나오는 영어 선생님처럼 보는 경향이 많아졌어요. 좀 해봐, 내가 좀 봐줄게. 약간 이런 느낌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아까 얘기했듯이, 인치, 빈치, 스파이더, 이 노래를 하면은 같이 하거든요, 친구들이. 그쵸. 요즘은, 해봐. 내가 좀 볼까? 이런 느낌이 정말 제가 많이 받아요, 사실. 그래서, 근데 이 친구들이, 영어의 인지적인 능력은 정말 괜찮거든요. 근데 이렇게 영어로 상호작용을 하는 부분이 조금 떨어진다. 왜냐면 엄마가 상호작용을 해줬으면은 제가 노래를 하고 뭔가를 했을 때 같이 저랑 상호작용을 할 텐데. 그렇죠. 그냥 그거가 아니잖아요. 우리 여기까지 사실 더 궁금한 내용이 많지만 저희가 시간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또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제이쌤의 잘 노는 아이가 영어도 잘한다의 저자 우리 선생님과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